스포츠 경기를 보여주던 영상에 갑자기 배당과 배당금이 소개됩니다. 2.5배 20만, 그리고 3.4배 20만, 총 118만 환급 받아왔고요.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영상입니다. 이런 도박 사이트들을 5년 동안 운영한 40대 A씨 등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오세요. 경찰관님 나오세요. 이들이 운영한 5개 도박 사이트의 전체 판돈은 5천억 원, 회원수는 15,000명에 달했습니다. 수익금은 최소 5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A씨 일당은 도박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에게 가입자를 모아오라고 꼬드겼습니다. 중학교 2학년 3명은 신규 회원수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에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회원 500여 명을 모집했고 그 대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유혹하기가 쉬운 데다 서로 권유도 쉽게 하는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타깃이 된 겁니다. 많은 친구들은 100명이 넘어요. 다단계로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영업진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 확산 속도는 성인들을 못 따라가죠. 성인들이. 경찰은 검거한 35명 가운데 A씨 등 10명을 도박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두바이에 남아있는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강제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 3년 넘게 이어진 온라인 도박.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A군의 판돈은 어느새 1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도박 중독이 걱정돼 불안해졌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용 자체가 처벌을 받으니까 선생님이나 경찰관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간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또는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도박 업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채 사이트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고 가상화폐나 가상 계좌를 쓰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죠. 해외에 서버가 있고 IP 숨기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요. 사이트가 적발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즉각 차단이 어렵고 보이스피싱처럼 확실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동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한 3분의 1만 신경 써도 이건 다 죽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건 안 하건 신고가 들어오면 잠가버립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도 허술합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의 예방교육과 치료 등의 역할이 분산돼 있는데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몇백만 원씩 따다가 상담 몇 번 받는다고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도박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템포가 늦거든요. 아이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거랑은. 알리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는 사이 청소년 도박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2년 전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진 고등학생 A군. 용돈으로는 감당이 안 돼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꽁지꾼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동생이나 형한테 빌리기도 하고. 문제는 터무니없는 이자. 빌린 30만 원은 2달 만에 400만 원까지 늘었고 A군은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2배, 3배 이렇게 받아요. 100만 원을 빌리면 150만 원으로 2주 안에. 가족까지 협박당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집으로 화환 보내는 것까지 봤어요. 누구누구 돈 갚아 이러고. 궁지에 몰린 학생들은 부모와 학교에 알리는 것을 택하기보단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폭행과 갈취,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한 경우는 쉽진 않으니까 중고거래 사기 통해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이제 도박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절도. 심지어 성매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친구들한테 성매매를 시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커미션처럼 받기도 하고 근원을 아마 따져가 보면 그 도박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지난해 미성년자가 도박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례는 130여 건. 하지만 경찰 신고 자체를 꺼리는 또래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연말까지 청소년 도박과 관련한 첩보를 집중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1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 중독 치유 캠프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설토토나 경마 같은 불법 도박을 어떻게 처음 접했을까? 친구가 이제 저한테 3만 원 정도 지어주면서 하라고 권유했었거든요. 돈이 너무 급했거든요. 친구한테 돈 벌 방법이 없냐. 대체로 주변 친구의 권유로 사이버 도박을 접하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이들을 빠져들게 만든 건 불법 웹툰과 음란물 등에 걸린 광고였습니다. 어른들이 파놓은 덫에 빠진 겁니다. 항상 그런 것들의 주변에는 불법 도박, 불법 인터넷 도박 홍보가 불법 도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열려 있는 거죠. 처음 돈을 딸 때 느낀 강렬한 쾌감은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제일 행복했죠. 밤을 샜는데도 눈이 미친 듯이 뜨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이 강렬한 쾌감은 10대 청소년에게 한 달 수백에서 1,000만 원을 도박에 털어넣게 만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큰 자극을 찾으며 이미 중독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상담 정도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죠. 캠프에 모인 청소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안합니다. 도박 중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뭐 미성년자니까 대출도 안 나와서 다행인데 성인 되면은 뭐 대출도 나오면은 더 크게 뱉지 않을까.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벗어나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SBS 박지현입니다.